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이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철거 현장. 가자!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용역 깡패 은용. 단 한 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구역 악덕 사채업자 명예장. 이게 뭔 난리고? 비즈니스는 신사답게 좀. 이자를 치밀렸다고 공사를 통으로 먹겠다는 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참. 하지만 급하다고 돈 빌려달 때는 언제고? 누가 내 돈 땡겨 쓰라고 시켰어요? 에? 여기는 성가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법대로 한다 아닙니까? 합의서 사인하고 좋게 마무리합시다. 오로지 돈만 존재할 뿐.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 영인주회장. 신사답지 못한 비즈니스로 악명이 높다. 그때 내 좀 보자. 달콤한 제안하는 사채업자 명예장. 성태 전만 말로는 네가 숫자도 잘 배우고 일 처리도 배짱 좋게 빠릿하다 카다. 돈 장사하는 내 따라 댕갈래. 이 회장님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은용은 대한민국 대표 돈 장사꾼이 되는데 과연 은용에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접하기 어려운 카르텔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 법전 지금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 준비를 하는 남자 은용. 퇴소를 명 받았습니다. 소년 교도소에서 막 출소를 하게 되는데 여자, 뭐 좋은 계획 있나? 확실한 건 하나 있어. 여긴 다시는 안 들어가. 그럼 저기 저 형님들 따라갈래? 그런 은용을 찾아온 조폭들. 썸 좀 안 되면 그래봤자 뭐 한 3명 넘게 덤비면 그냥 맞아요. 같이 가자. 형이 한 잔 살게. 깡 있는 그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지만 알 데 없으면 찾아와라. 받은 명함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뭐냐? 015-857-0648 외웠습니다. 들고 다니면 잃어버려서. 와우, 숫자 천재. 그렇게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은용이 향한 곳은 다방? 치마가 너무 짧다. 너 키울 때도 이 옷 입고 키웠어. 어떻게 동생한테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냐? 넌 언제 나한테 연락하고 소년원 갔냐? 은용의 유일한 가족인 누나 지휘, 태춘이는? 그리고 조카 태춘. 짱태춘. 가자. 태춘이 좋아하는 치킨 사줄게. 치킨 말고 책 사주라. 집에 두고 밤에도 보게. 우리 책벌레, 책모. 소소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이들. 핏줄 땡긴다는 게 이런 건가? 갑자기 손을 탁 잡는데 막 뭐가 찡해. 하지만 부모 없이 자라온 이들에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내가 이놈 아빠한다. 네가 무슨 아빠를 해. 아빠가 뭐 별건가? 그냥 돈 벌어다 주면 아빠지 뭐. 그래. 태춘과 지희를 지켜내고 싶은 은용. 아파트부터 평수 넓은 걸로 하나 사자. 화장실 2개 있는 걸로. 돈을 벌기로 했다. 가능한 많이. 결국 올 줄 알았다. 곧바로 성태를 찾아간 은용. 네. 그 삐삐 번호. 진짜 한 번 보고 외운 거야? 당부장 257-7800 아래 중국집 384-723. 숫자 천재 은용에겐 너무나도 쉬운 숫자 암기. 어려서부터 한 번 본 숫자는 머릿속에 와서 그냥 확 박힙니다. 아이 새끼 이거 신기하네. 하지만 은용이 할 일은 용역 깡패.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해 베테랑 용역 깡패가 된 은용. 이제 꼭 먹어야 돼. 못 먹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목숨이 위험할 뻔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베테랑답게 항상 일을 완수해내죠. 그때 도착한 악명 높은 사채업자 명예장. 이게 뭔 난리고? 이자에겐 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신사답게 좀. 야이 도둑놈 새끼야. 이자를 치밀렸다고 공사를 통으로 먹겠다는 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참. 급하다고 돈 빌려달 때는 언제고? 합의서 사인하고 좋게 마무리합시다. 이걸로 집에 가기는 그렇고 사우나 모시다 드리라. 그런데 그때 내 좀 보자. 갑자기 은용을 부르는 명예장. 성태 전만 말로는 네가 숫자도 잘 배우고 일 처리도 배짱 좋게 빠릿하다 카던데. 그러더니 성태가 주묵잡이 할래? 은용에게 제안합니다. 아니면 돈 장사하는 내 따라 댕갈래? 이 회장님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은 은용. 알았다. 한편
그 사이 많이 자란 조카 태춘. 고등학생이 된 나의 목표는 법대에 가서 검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은용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에 죽어라 공부해서 지방 법대에 합격하게 되죠. 그렇게 검사가 된 태춘.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40기 형사부 장태춘입니다. 동문회에서 봤던가? 몇 학번이지? 저는 서울대 아니고 광진대 공학번입니다. 광진대? 대학으로 급을 나누는 그들. 그런데 왜 했어? 특수부에서 수사하신 한강현 분식회계 공소장 아주 감명 깊게 일독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열심히 해서 저도 꼭 특수부에서 존경하는 선배님 모시고 야 내가 왜 네 선배? 너 웃기는 새끼네? 여긴 태춘이 생각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해. 그럼에도 황 부장이 있는 특수부로 가고 싶은 태춘. 논란이 될 만한 큰 사건을 맡아서 큰 공을 세우고 싶지만 흑수저 청년들에게 절실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이 사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야 이걸로 증거도 부족해. 아니 증거 부족이니까 수사를 해서 네가 임마 함부로 건드릴 사건 아니야. 난 나중에 검토해볼게. 쉽지 않습니다. 야 끌고 가는 지게짐 속에 뉴스에 나온 사건 하나 있다. 매스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라. 한편 화제가 되고 있는 투자방송 람보의 사고. 지난밤 광란의 질주 끝에 가로등을 들이받은 슈퍼카 음주운전자는 슈퍼개미, 주식 부자로 유명한 여의도 람보. 나 람보. 내 실력, 내 돈이 보증하자. 회원했다. 람보 믿고 실탄 발사. 벌금 최고로 때려서 약식기소로 넘기세요. 네. 그때 태춘 검사님? 네, 휙입니다. 짜맞춘 것처럼 태춘에게 퀵 하나가 도착하는데 그 안에 든 자료는 바로 람보와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 자료. 구린 냄새를 맡은 태춘. 태춘은 곧바로 남 계장을 찾아갑니다.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솔라바이오 내부 문건이네요. 야, 이거 람보가 만졌던 회사인데. 이미 람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남 계장. 특수부에 있을 때 인지수사 아이템으로 올려서 좀 알죠. 그런데 수사 개시도 못했어요. 검사님이 다른 사건 하자 그래서. 사건 덮은 담당 검사가 누구였는데요? 특수부 황기석 부장이요. 이미 이전에 이 사건을 덮었던 황 부장. 뭔가 구린내가 단단히 납니다. 대충 감 잡으신 것 같은데. 에휴, 쓸데없이 헛고생하지 마세요. 하지만 특수부장 황기석이 덮을 정도라면 람보를 조사하는 태춘. 분명히 뭐가 있는데. 솔라바이 세계 있죠. 그치? 그리고 어차피 이걸로 수사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환사채 발행 내역 같은데 숫자가 좀 이상해. 이 많은 숫자들 중에 원본 대조형 진짜 숫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조사. 보안을 위해서 장부 숫자를 암호처럼 썼어요. 이것도 그렇게 작성된 문서. 암호처럼 쓰여진 숫자 속에서 진짜 숫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때 태춘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 알만한 사람이 떠올랐다. 삼촌 은용. 현재 은용은 무슨 이유로 몽골에 간 상황인데 곧바로 은용에게 전해진 자료. 과거 그 시절 명동의 사채꾼들은 숫자를 암호처럼 적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쓴다거나 홀짝 바꾸기, 날짜 더하기 등등 방식은 다양했다. 숫자 조작을 밥 먹듯이 해온 은용은 옛 기억을 떠올려 암호를 풀어내는데 2, 5, 7, 8, 0. 그렇게 솔라바이오를 제대로 털어내버린 태춘. 솔라바이오가 발행한 12 원본 대조형 전환 사채 번호입니다. 하지만 음주 사건 조용히 처리하랬더니 세상 시끄러운 주가 조작을 들고 오셨어?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 박 부장. 이 전환 사채 추적한 결과 주가 조작 수익금이 흘러 들어간 두 개의 회사 이름을 찾았습니다. 람보 여자친구가 대표로 있는 뷰티 스파클 그리고 GMI뱅크. 이 두 회사 모두 람보가 방송에서 왕형님이라고 소개한 쩐주. 이 명인주 회장이 대주주입니다. 특수부 황기석 부장 장인이기도 하죠. 부장님 라이벌. 박 부장의 마음을 움직인 태춘. 결국 영장 쳐. 예! 그렇게 사건을 키워나가는 태춘. 두 곳 중 뷰티 스파클은 이 씨의 여자친구가 대표이사로 사실상 이 씨가 차명 보유한 회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제 뷰티 스파클 GMI뱅크 화끈하게 털어주면. 하지만 부장, 이대로 결제 올렸습니까? GMI 대표 누군지 몰라요? 뭔가를 놓친 태춘. 누군데요? 바로 오창현 대표. 특수통으로 서울지검장까지 지낸 전관입니다. 저도 모셨었고요. 이 사건에 얽혀있는 전 서울지검장. 그 사이 오창현 대표를 만나러 간 박 부장. 박 프로, 너 요즘 만지고 있는 우리 GMI뱅크 수사 말이야.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은밀한 대화. 저희야 원칙대로 수사할 뿐입니다. 그런 놈이
수사 대상의 회사 대표를 만나? 그때 제가 좀 늦었습니다, 선배님. 황 부장도 도착하고 얼마 후 야, 수고 많았어. 뷰티 스파크를 압색하고 수사 마무리. 역시나 전 서울지검장인 오창현 대표가 관련된 회사는 건들지 말라 지시하는 박 부장. 스파클만 쳐도 람보 기소할 증거는 충분하잖아. GMI 뱅크는 서면 조사만 받고 끝내. 야, 그래도 선배님 예우는 해드려야지. 너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히 잘했어. 매스컴도 탔고 이번 수사로 인사평가 A뿔 부려. 너 다음 인사 때 좋은 소식 있을 거다. 이미 인사평가 등급이 높은 태춘. 저 특수부 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이 자식이 너 카메라 마사지 받더니 꿈이 막 무럭무럭 자라지 너.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그곳. 너 학교 광진 내렸지? 그쪽 지역으로 임시 배정 손 써볼게. 야, 용꼴이 돼서 뭐하냐. 연고 있는 데서 기반 닦는 게 헐났지. 한편 오창현 대표의 북콘서트가 한창인 그때 갑자기 국가조작 사기꾼 오창현을 즉각 구속하라!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강하게 시위하는 한 남자로 인해 북콘서트는 엉망이 되는데 야, 분신자 상태는? 전신화상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바뀌어버린 상황. 전에 올린 영장 결제해 줄 테니까 지금 바로 GMI 뱅크 압색쳐. 예? 엄마 포타이맨에 속보 떠서 세상 다 아는 사건 됐는데 뭐 어떡해. 덕분에 원하던 대로 GMI 뱅크까지 파기된 태춘. 그런데 장 검사가 수사 중인 GMI 뱅크가 원래는 윤혜린 대표의 블루넷이란 회사였는데 원래는 윤 대표의 회사였던 GMI 뱅크. 명 회장한테 작업당한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윤 대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조사 중이야. 그리고 그런 윤 대표의 묘지를 찾아간 한 여자. 그리고 이미 윤 대표를 알고 있는 은용. 아줌마가 돌아가셨다. 그때 박준경 씨, 서울지검 특수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조사할 게 좀 있는데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준경을 찾아온 검사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과거가 얽혀 있는 걸까요? 오래전 기차를 타고 가던 은용은 판매원을 괴롭히는 깡패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어쨌다 그래. 이거 내가 다 사줄게. 이거 얼마면 되니? 뭘 봐. 또 오시고요. 사고 칠 수 없어 눈을 감은 그때 이 우선 저한테 파세요. 당찬 여학생을 만나게 된 은용. 그만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죠. 때려봐. 아픕니다. 야야, 제대로 한번 맞아봐. 얼마나 뭐야 이건? 화장실 좀 가려고. 그럼 빨리 꺼져 이 새끼야. 비키라고 임마. 어? 봐. 이 새끼는 뭐야? 결국 그만! 자! 여학생과 함께 조폭들을 제압하는데 그 덕에 또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야, 교보. 너 이거 쌍방 갈 거 맞지? 뭐야, 너 초범이야? 쌍방 몰라? 쌍방 폭행? 이게 왜 쌍방이야? 잘못은 쟤들이 먼저 했잖아. 근데 네가 너무 세게 때렸어. 그때 박준경, 나타난 준경의 엄마 혜린. 너 거기서 뭐해? 박준경 보호자예요. 아, 블루는 윤혜린 대표님 연락 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든든한 보호자 덕분에 준경은 빠르게 밖으로 나오지만 맞은 놈들 전과도 잡다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 준경이랑 같은 편으로 싸운 아이인가요? 아 예. 이놈은 소년원 전과도 있고 보호자도 없어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오지 못하는 은용. 응. 하지만 그럼 같은 편으로 싸운 아이인데 제가 보호자로 조사 받을게요. 이걸 두고 보지 않는 혜린. 예, 네 이름이 은용아, 너 이리 나와. 이제 네 차례래. 아니 저기 어머님 그게요. 뭐해? 너 들어가 있고 우리 편 오라고 해. 아니 저 녀석은 저희가 알아서. 줘서 보니까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명이 여기저기 필요하던데 그거 제가 하겠다고요. 그 덕에 경찰서를 나와 혜린의 집까지 가게 된 은용. 이거 먹어. 두부 먹어야 다시는 안 들어간대.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호의에 뚝딱거리는 은용. 아줌마 저요. 소년원에서 엊그제 나온 전과자예요. 이렇게 막 데려와서 이래도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너 우리 편이잖아. 아줌마 네 보호자로 사인했어. 서재 빈방에 보일러 넣어놨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자. 그런 은용을 조건 없이 믿어주는 혜린. 난생 처음이었다. 편안했던 잠자리, 드라마에서나 보던 잠옷.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잠시 천국처럼
덕분에 모처럼 따뜻한 잠을 잔 은용. 잘 먹겠습니다. 혜리는 그런 은용이 궁금한데 넌 소년원엔 왜 간 거야? 솔직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은용. 은행 털었어요? 한 10억쯤 됐나? 은행강도 아침밥 차려줄 줄은 몰랐네. 역시나 그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혜린. 일하고 싶으면 공장에 일자리 알아봐 줄게. 돈 많이 줘요? 일한 만큼? 이 명함 가져도 돼요? 야, 명함은 가지라고 주는 거지 줬다 뺏으려고 줄까? 그렇게 엄마처럼 혜린을 따른 은용. 아줌마는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어른이었다. 웬 꽃? 장미꽃이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많이 샀어요. 그런 은용에게 엄마처럼 든든한 나무가 되어줬던 혜린. 들어가, 밥 먹고 가. 네. 들어와. 오늘 밤 뭐예요?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살던 나에겐 유일하게 맑은 하늘이었다. 그랬던 혜린인데 잠시 은용이 한국에 없는 틈에 뇌물 혐의에 휘말리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혜린. 선장관 보좌관의 수첩 복사본입니다. 거기 블루넷 뉴는 5천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전 이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현 시간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합니다. 대학 친구였던 손승진 장관에게 5만 불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였는데 당시 특수부 수사팀장이 황기석, 명 회장의 사위야. 분명 이건 황 부장이 만든 판입니다.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능력이 탁월해. 검찰 내에선 황 셰프라 불려. 그럼 진짜 노렸던 건 손 장관이었겠네? 맞아. 셰프님이 만들려던 요리는 성공했지. 도지사 후보 지지율 1위였던 손 장관은 뇌물죄 스캔들로 출마 포기했으니까. 윤 대표님 재판은 1심에서 결국 무죄났잖아. 손 장관 사퇴하니까 수사가 흐지부지 된 거지.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게 확실해? 혜린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여. 아니야. 이런 선택하신 분이 아니야. 이제야 산소에 도착한 은용. 아줌마를 참 좋아했어. 처음으로 날 사람으로 대해준 어른이었으니까. 이런 선택하신 분이 아닌데. 이유를 알면 어떡할 건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복수? 그런다고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 하지만 빚진 게 있으면 갚아줘야지. 손익 따지지 말고 사람의 도리로. 한편 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오 대표. 그곳엔 황 부장과 명 회장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마 검사장이야. 뭐 하려고 빨갱이 신문 보고 성내십니까? 세상 바뀐 게 은연데 빨갱이 타령이야. 야, 김전무야 이 개새끼야. 넌 그걸 남부 양아치 새끼는 처리 못해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김전무 양아치 새끼가 여의도 람보하고 붙어먹었더라고요. 대표님도 모르게. 김전무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황 부장. 지은주 인정하시죠? 곧바로 안 살리면 전무이사인 제가 했다니까요. 스스로 자수를 하러 간 김전무. 폭행, 공갈, 야. 청구하려 하신데 뭐 살림을 주먹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검사님 편견 있으시네. 그런 김전무의 심기를 건드려 보지만 대신 징역 사면 얼마나 줍니까? 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 돈은 주나? 너무나도 여유로운 김전무. 나 아파트 몇 개 있어요. 총부세를 내가 얼마를 내는데 뭐 돈 몇 푼에 빵 대신 가고 그러는 클래스 아닙니다. 아가씨, 나 여기 짜장면 곱빼기 하나. 한편 태춘을 부른 황 부장. 안녕하십니까. 장 검사 왔어. 앉아. 황 부장이 태춘을 부른 이유는 앉아. 특수부 오고 싶어 한다며? 예? 박 부장 말로는 큰 수사 욕심이 많은 친구라던데. 태세를 천원한 황 부장의 은밀한 제안. 그 배짱 좋게 밀어붙였으니까 마무리까지 센스 있게 한번 해봐. 좀 정리되면은 내가 한 잔 살게. 아이 특수통으로 키울 만한 인재가 등장했는데 아이 선배가 한 잔 사야지. 선배? 한편 이 람보 사건의 제보자이자 가방을 훔친 죄로 신문을 받게 된 준경. 7월 11일 청담동 클럽 가신 건 맞죠? 독신장교가 휴일에 클럽 가는 게 군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그럼 클럽 CCTV에 찍힌 이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들고 나오는 가방이 술 취한 여의도 람보 이창민 씨 거 아닙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준경. 그때 사공성호대 군검찰 수사관입니다.
저희 쪽에서 신병이 나오겠습니다. 준경을 데리러 온 군경찰.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군사법원법 44조. 군인의 수사권은 군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가시죠. 그 사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은용. 뭘 그렇게 보는데? 뉴욕 증시는 장 마감했잖아. GMI 뱅크 명의장의 상표 작업 시작한 거. 증거인멸을 시작한 명예장. 상장 폐지? 일종의 증거인멸이지 뭐. 뺑소니 친놈이 폐차시키는 것처럼. 회사 법인을 폐지시켜 주가 조작 증거도 없애버리겠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명예장과의 악연을 끊고 싶은 은용. 과거 네가 그 정도 자금은 있는 거야?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전주의 여사님들도 어느 정도 섭외가 됐고. 명예장으로부터 독립했던 시기에 혜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은용. 왜 독립을 하려는 거야? 명예장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원래 쓰던 데가 있어서 그쪽 조건 나오는 거 보고 비교해서 결정할게. 뭐 비즈니스니까 괜찮지? 그쪽 쓰시는 금리에 무조건 마이너스 1%. 그 덕에 은용의 사채업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지만 은용에게 마지막 심부름을 시킨 명예장은 역시나 그런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아이고야. 죽겠다. 우리 연 실장이 똘똘하게 일 참 잘했대. 황금알을 앓는 거위가 독립을 하겠다카면 결마 주인은 어찌하겠노? 배돼지 갈라간 마지막 황금알을 챙기는 게 최선 아니겠나? 고기는 끼리 묻고. 담보로 받은 혜린의 주식 양도 증서를 챙기는 명예장. 자, 너 줄게. 물론에 윤 대표 주단권은 내가 잘 마무리했구만. 그러고 내 단디 말하는데 명동 사채바닥에서 이런 일전이라도 돈 굴리다 소리 들리면 너구 누나 간슬기는 내 거다. 결국 빼앗긴 걸 되찾기 위해 일을 간 은용. 곧바로 찾아간 혜린의 집. 주식 양도 증서를 빼앗긴 사실을 알리는데 어쩐지 요즘 주가가 너무 빠진다 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명의장은 뒷손으로 공매도 걸어놓고 주가 패대기 쳐서 회사 날릴 거예요. 명의장 공매도 전략과 타이밍 제가 빠삭하게 다 알아요. 결국 주가 조작을 제안하는 은용. 주가 조작하겠다는 거야? 네. 하지만 불법은 용납할 수 없는 혜린. 안 돼. 회사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해결할 거야. 아니요. 은용은 압니다. 이대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깨끗하게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명의장 상대부터요. 결국 변두리에 폐업한 PC방 하나를 통으로 임대했고 주가 조작 계획을 실행에 나선 은용. 명의장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을 선수로 섭외했다. 먼저 명예장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모은 은용. 저는 보안이 생명이다. 지금부터 작전 시작입니다. 12번 대형증권. 그렇게 시작된 주가 조작 작전. 3번하고 7번 2,000원 때리시고 오케이? 3,200 스탠바이. 숫자 천재인 은용은 그렇게 손쉽게 주가 조작에 성공합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명의장. 명의장의 공매도 세력은 부정적인 리포트와 확보해둔 물량을 쏟아부으며 대응했지만 계속해서 악재를 쏟아내 보지만 자, 지금부터 저쪽에서 푸는 물량들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받는 겁니다. 이미 이것까지 앞서본 은용. 이제 속도 좀 올려 봅시다. 11번 11,000원, 18, 9번 12,000원 바로 때리세요! 그렇게 명의장을 아주 확실하게 밟아버린 은용. 곧바로 검사를 찾아간 명의장.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좀먹는 실로 중차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은용을 교도소에 집어넣으려는 명의장. 일단 검찰에 잡아 넣어놓고 탈탈 털면 뭐든 증거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영장을 치려면 무슨 건수가 있어야지. 이미 건수를 잡은 명의장. 별마 누나가 물망초라고 양조집을 합니다. 술 장사나 하는 게 거기 건드리면 나오긴 하겠네. 하마예. 디저트는 집에 가져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 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시라 그래? 이게 누구? 갑자기 나타난 은용.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명의장. 아니 그 은 실장이 숫자 기억하는 재주가 신기하시더만. 아니 회장님 차명 글자 몇 개 적어줬는데 그거 따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미 이 상황까지 예상한 은용은 그대로 명의장의 목줄을 조이는데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전 지분으로 10% 들었는데. 그런 은용을 압박하는 명의장. 자식이요. 혓바닥이 쌩쌩하네. 있어 봐라.
고마 사심이 첩불라니까. 아, 그리고 지난번 폭행 건은 그 이번에 챙긴 돈으로 합의봐 드릴게요. 지지 않는 은용. 이 검사위에 부장 있고 차장 있고 검사장 있는 거 모르나? 알죠. 그분들 용돈 받는 차명 계좌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숫자 천재 은용을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명예장에게 기회를 주는 은용. 좋게 해결 보시죠. 일주일 내로 주변 정리하고 한국 뜨겠습니다. 아, 그럼 명동 사측 바닥은 하던 대로 회장님이 혼자 다 드시면 됩니다. 와, 기왕 칼 뽑은 거 끝까지 한번 승부 보지. 회장님은 진짜 칼로 쓰시니까 대신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약속대로 몽골로 갔던 건데 명 회장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준경과 은용. 도대체 은용이 몽골에 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며 혜린의 죽음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SBS 드라마 법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들어간 은용이 어떻게 성장해서 시원하게 부셔버리는지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인 만큼 쭉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SBS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